새 왕조가 막 태동하던 혼란의 새벽. 조선의 하늘은 이미 피로 물들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왕조의 기틀이 세워지기도 전 권력의 자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칼날은 서걱이며 서로를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조정 깊은 곳에서는 불길이 번져가듯 음험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정도전이 설계한 새 국가는 신권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 질서였으나 그 질서 속에는 이방원의 자리가 없었다. 회군의 칼을 들고 왕조 탄생의 길을 연 장본인이었음에도 그는 새 나라의 핵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이방원은 누구보다 조선의 내부를 꿰뚫고 있었다. 나라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는 알았다. 피와 충성이 뒤엉켜 생겨난 왕조라면 그 왕좌 또한 피를 통해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는 일찍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정치의 겉모습 뒤에서 서로 다른 이상, 서로 다른 야망, 서로 다른 조선이 충돌하고 있었고 이는 곧 피를 부르는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해 여름 궁궐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다. 무사들은 밤마다 갑옷을 벗지 않았고 대신들은 종종 서로의 눈빛을 피했다.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발걸음은 점점 늘어갔다. 바람이 궁궐의 처마를 스칠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는 미세한 떨림이 들렸고 마치 보이지 않는 군사들이 품 안에 칼을 숨기고 조정 곳곳을 배회하는 듯한 긴장감이 퍼졌다. 병사들의 창끝은 어둠 속에서도 나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날카로운 화살촉이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쓰러질 이들의 숨결을 기다리는 듯 조용하지만 섬뜩했다. 정도전은 개혁으로 나라를 새롭게 고쳐 세우려 했고 이성계는 조선의 초석을 다지려 애썼다. 그러나 이방원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균열을 보았고 그 균열 너머의 피비린내 나는 결말까지도 예감하고 있었다. 충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짓는 자와 정통성을 위해 왕좌를 지켜야 한다는 자의 길은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이 두 길이 끝내 만나는 지점은 화해가 아닌 피의 처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누구에게도 소리 없이 다가왔다. 태조의 병세가 악화되며 나라의 권력은 잠시 흔들렸고 그 틈으로 두 야망은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방원은 오래전에 내려두었던 전장의 감각을 다시 꺼내 들었고 정도전은 이상을 지키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는 이상보다 칼끝의 무게를 먼저 받아들였다. 피의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 자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었다. 프롤로그의 마지막 장면 새벽 안개를 가르며 달려오는 군사의 발굽소리가 궁궐문을 울린다. 곧이어 터지는 함성 검들이 서로를 베어내며 튀는 불꽃, 그리고 쓰러지는 자들의 신음. 그 모든 소리는 조선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었다. 이 순간 이방원은 더 이상 왕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왕조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는 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했는가를 묻는 피로 새겨진 조선의 서막이다. 새 왕조가 세워지자마자 조선은 두 개의 방향으로 갈라졌다. 하나는 정도전이 그려낸 신권 중심의 조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원이 꿈꾼 군주권 중심의 조선이었다. 두 사상은 마치 서로 다른 칼날처럼 처음에는 같은 칼집에 들어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칼끝은 서로를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외견상 조정은 개혁과 안정의 명분 아래 움직였으나 내부에서는 격렬한 긴장과 미세한 전투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정도전은 누구보다 조선의 미래를 멀리 보았다. 그는 새로운 왕조가 고려처럼 권신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를 촘촘히 세우는 데 매달렸다. 그의 시선에는 정의롭고 이상적인 나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이방원의 귀에는 위협으로 들렸다.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하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구조는 그동안 전장에서 몸을 던져 왕조를 세운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는 체제였다. 그는 조선을 위해 싸웠다고 믿었지만 그 보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조정에서 열리는 회의마다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간극은 더 깊어졌다. 정도전은 강직했고 이방원은 신중했으나 가차 없었다. 둘의 논쟁은 말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칼을 맞댄 병사들처럼 서로 후퇴하지 않으려는 영혼의 긴장이 담겨 있었다.
대신들 또한 두 세력 중 어디에 서야 하는지 끊임없이 저울질했다. 궁궐 안팎에서는 귓속말로 갈등의 골짜기를 이야기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폭발할 것만 같은 불안이 조정을 감싸고 있었다. 그 갈등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조선의 형체 자체를 둘러싼 전쟁이었다. 정도전은 제도를 통해 왕조의 뼈대를 세우려 했고 이방원은 피와 정통성을 통해 왕좌를 지키려 했다. 이 두 길은 겉으로는 국가를 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실상은 서로의 존재를 붕괴시키는 구조였다. 이성계는 두 사람을 조정하며 균형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태조의 마음에는 늙음과 깊은 피로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는 고려의 마지막 전장에서 피를 흘렸고 두 왕조를 넘는 전쟁을 치르며 몸과 마음이 모두 닳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들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개국 공신들이 만들어내는 갈등의 소용돌이는 그의 노쇠한 기력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문제가 가장 큰 균열점이 되었다. 정도전은 어린 방석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선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이 결정은 이방원에게 전쟁의 선전포고처럼 다가왔다. 그는 전장에서 피를 흘려 얻은 공로가 단숨에 지워지는 듯한 굴욕을 느꼈고 정치적 의미도 인간적 의미도 모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전사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칼을 잡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 전투 전에 숨막히는 정적, 피냄새를 감지하는 감각.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조선의 운명은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결정된다는 것을. 궁궐의 복도 끝에서 이방원이 걸음을 멈추던 순간 그는 이미 선택했다. 무너지는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베어내야 했고 조선이라는 이름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감수해야 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안에는 깊은 결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 조선은 더 이상 두 개의 길을 허용하지 않았다. 두 사상 중 하나는 살아남아야 했고 다른 하나는 피 속에 사라져야 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곧 조선의 미래가 될 것이었다. 한양의 새벽은 짙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멈춰 있었고 궁궐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바위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정막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뒤집히기 직전에만 존재하는 냉혹한 정적이었다. 병사들은 갑옷을 조여매며 묵묵히 움직였고 금속이 맞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무기를 가다듬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피를 각오한 결의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어떤 명분도 어떤 이상도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절대적이었다. 이방원은 군사의 틈을 지나며 묵묵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그 걸음마다 묵직한 결단이 실려 있었다. 그는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많은 피를 보았고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조선의 중심에서 그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정도전이 설계한 체제는 명분과 제도로 움직였고 왕권은 눌려 있었으며 이방원은 더 이상 조선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회군의 칼을 들고 나라를 바꾸었지만 그 나라의 설계도 속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왕조라는 것은 단지 이상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방원은 알고 있었다. 왕조는 피로 시작되어 피로 유지되며 끝내 피로 시험받는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조정의 권력은 이미 균열을 넘어 붕괴에 가까웠고 그 틈을 메우지 못하면 조선은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릴 것이었다. 이방원에게 왕자의 난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군사들은 명령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었다. 국문을 장악할 선봉대, 정도전과 측근들을 제거할 돌격대, 궁궐 내부의 경비망을 무너뜨릴 지원대. 모든 움직임은 신속하고 조용해야 했다. 이 작전의 핵심은 기습이었고 기습의 성공은 곧 조선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결과를 의미했다. 새벽 3경. 하늘이 가장 어둡고 죽음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선봉장이 등불을 낮게 흔들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순간 병사들의 움직임이 돌변했다. 방패는 일제히 들려 올려졌고 공성도구가 국문을 향해 밀려나갔다. 숨을 삼키는 짧은 정적 뒤에 금속이 부딪히는 폭음이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문을 열어라. 함성이 안개를 찢었다. 문을 지키던 수문장은 깜짝 놀라 창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늦었다. 무거운 방패벽이 그를 밀어내며 조선의 새벽을 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국문이 열린 순간 병사들은 쇄도했다. 발굽은 돌바닥을 울렸고 창끝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번쩍였다. 수비대는 혼란 속에서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 못했고 칼끝을 겨누기도 전에 공격을 맞아 쓰러져 갔다. 비명과 금속의 충격음이 섞여 궁궐의 내부를 울렸고 누군가는 기둥에 기대 쓰러졌으며 누군가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었다. 전투는 빠르고 잔혹했고 모든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궁궐 내부는 이미 혼돈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곳곳에서 횃불이 흔들리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들은 서로 뒤엉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망령처럼 흔들렸다. 전투의 충격은 벽과 기둥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돌바닥에는 피가 가는 실선처럼 번져 있었다. 병사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의 피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새벽빛을 받아 붉게 일렁였다. 그 흔들림은 마치 조선이 오늘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임을 예감하는 듯 했다. 이방원의 선봉대는 근정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전투의 열기는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선봉의 중갑병은 방패를 높이 들고 복도를 가르며 나아갔고 후위병들은 창을 세우고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다. 각자 다른 숨을 쉬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모두 한 명의 의지, 한 명의 명령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이방원의 기세는 그들의 걸음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정도전의 측근들은 마지막 방어선을 구성하기 위해 근정전 가까이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명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왕조의 새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다. 그러나 기습의 충격은 이미 그들의 싸움을 오래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혼란 속에서 결집한 병력은 적었고 전투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에는 흔들리는 불안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결의조차 이방원 군사들의 기세 앞에서는 점점 빛을 잃어갔다. 근정전 앞에서 벌어진 충돌은 왕자의 난의 절정이었다. 양측 병사들이 정면으로 맞붙으며 칼날과 창끝이 얽혔고 맞부딪히는 금속음은 궁궐 곳곳으로 메아리쳤다. 전투의 열기는 서늘한 새벽 공기를 압도했고 병사들이 내지르는 함성은 하늘을 찢을 듯 울렸다. 방패가 부서지고 갈라진 목재가 돌바닥에 쏟아졌으며 몸을 베인 병사들의 신음은 그 위에 겹겹이 쌓였다. 그 모든 소리는 어둠을 들썩이게 했고 조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듯한 진동으로 번져나갔다. 전투의 중심에서 이방원은 전장을 뚫고 전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비린내와 전장의 열기가 엉겨붙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정확하게 길을 찾아 나아갔다. 왕좌로 향하는 길, 조선을 다시 쥐는 길,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길이었다. 그 앞을 막아서는 병사들은 지체 없이 베어졌다. 그의 움직임은 잔혹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피의 욕망이 아니라 냉철한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정도전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병사들이 흩어지고 방어선이 무너지고 혼란이 확산되면서 그는 이 싸움이 끝났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마지막까지 나라를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조선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도 함께 품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냉혹했다. 정도전은 결국 제압되었고 그가 지키려 했던 조선의 이상은 무너졌다. 새로운 조선, 이방원의 조선이 막 태동하고 있었다. 전투가 끝난 뒤 궁궐은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금소금과 비명, 함성과 진동은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피냄새와 자네들과 쓰러진 병사들의 침묵이었다. 부서진 문틀과 깨진 기둥, 피로 얼룩진 돌바닥은 이곳에서 벌어진 결정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새벽 햇빛이 지붕을 비추자 붉은 빛이 번져나갔고 그 빛은 마치 왕자가 바뀌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처럼 궁궐 위에 퍼졌다. 이방원은 피 묻은 검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았다. 그가 이룬 승리는 단순한 권력 쟁취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을 다시 세우는 길을 열었고 그 길의 첫걸음을 피로써 새겼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환희는 없었지만 대신 묵직한 책임과 냉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선택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마무리하는 결단이자 앞으로 조선을 이끌어갈 왕으로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새벽 왕자의 난은 끝났고 조선은 다시 태어났다. 정도전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방원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의 왕좌를 쟁취한 사내, 역사의 중심에 선 태종 이방원이 되어 있었다. 왕자의 난이 끝난 새벽 궁궐은 전투가 남긴 상흔과 피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산산이 부서진 기둥 사이로 햇빛이 조심스레 스며들었지만 그 밝음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승리의 빛이 아니라 피로써 세워진 새로운 질서의 서늘한 신호처럼 궁궐의 돌바닥 위에 번져 있었다. 전투는 멈췄지만 나라의 운명은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왕좌는 비어 있었고 태조의 뜻은 흐려져 있었으며 대신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궁궐 깊은 곳, 태조 이성계는 침상에 앉은 채 창밖의 묵묵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왕조를 세우기 위해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이름을 떠올렸고 스스로의 칼로 무너뜨린 고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 위로 오늘 새벽 벌어진 피의 장면이 덮쳐왔다. 방석은 죽었고 정도전은 쓰러졌으며 궁궐은 아들들의 싸움으로 무너졌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둘째 아들 이방원이 있었다. 태조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한 듯한 허무함이 그를 엄습했다. 왕으로서는 냉정해야 했으나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해도 피를 흘린 대상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태조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남겼다. 이방원은 무거운 공기를 누르며 부왕의 처소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단단했으나 마음은 복잡한 냉기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나라를 바로잡았다고 생각했다. 나라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제거했고 조선의 근간을 정돈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들어선 순간 마주한 태조의 시선은 칼보다 깊고 차가웠다. 태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지키고 싶다던 조선, 그 조선은 이렇게 피로 세워져야 했느냐? 이방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가슴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할 시간도 후회할 자격도 없었다.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칼을 들었고 그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태조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정과 왕으로서의 의무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린다. 그는 왕위를 내려놓기로 한다. 이 선택은 단순한 퇴위가 아니라 피로 얼룩진 왕실의 상처를 덮으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하지만 왕이 물러난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중심이 필요했다. 조정은 빠르게 움직였고 대신들은 이제 누가 나라를 이끌 것인가를 놓고 술렁였다. 방원은 누구보다 강력한 후보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적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가 뒤섞였고 그의 결단력은 경외와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왕자의 난 이후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내부는 오히려 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권력은 재편되어야 했고 각 세력은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이방원은 명확한 질서를 세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다. 그는 이미 조선을 바꿀 수 있는 사내였고 피로써 길을 열었으며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왕자의 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와의 갈등, 형제들과의 균열, 조정의 불신, 민심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조선을 진짜로 다스리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태조가 물러난 자리, 흔들리는 왕좌는 조용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궁궐의 새벽 공기 속에서 이방원은 느꼈다. 피로 얻은 승리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제 그는 그 피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왕자의 난은 조선의 운명을 바꿨고 동시에 한 남자를 왕으로 만드는 길을 열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이제 이방원의 결단만이 결정할 수 있었다. 태조가 물러난 후 조정은 잠시 고요해진 듯 보였지만 그 고요는 폭풍 뒤의 정막과 같았다. 왕자의 난이 남긴 상처는 궁궐 곳곳에 남아 있었고 대신들의 눈빛에는 불신과 경계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다. 결국 조선을 움직일 인물은 이방원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방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권력을 잡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왕위는 단순히 앉는다고 해서 굳어지는 것이 아니다. 왕위를 둘러싼 세력, 제도, 군권, 명분 이 모든 퍼즐을 정확한 순서로 채워 넣어야만 진짜 왕이 될 수 있었다. 왕자의 난 이후 그는 조정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무장 세력을 정비하고 병조를 장악하고 내부 반대 세력을 고요히 정리해 나갔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결단은 종종 잔혹했지만 그의 통치는 누구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조선을 강하게 만들 것, 조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 것, 그리고 왕권을 중심으로 질서를 재정립할 것. 조정에서는 기존의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새로운 세력에 적응해 갔다. 일부는 방언을 경계했지만 대부분은 곧 그가 만들어가는 질서가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보상과 처벌을 정확히 구분했고 공을 세운 자는 신분과 관계없이 중용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능력 중심 인사 원칙의 시작이었다. 마침내 1400년 조정과 왕실의 논의 끝에 방언은 마지못한 듯 모습을 드러내며 왕위에 오른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위해 떠맡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즉위식 날 궁궐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궁궐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린 긴 행렬, 그리고 왕자로 이어진 붉은 길. 이방원이 그 길을 걸을 때 그의 눈빛은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의지가 있었다. 그는 피의 길을 걸어왔고 그 끝에서 마침내 조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즉위 이후 태종은 빠르게 나라의 근간을 정비했다. 그의 통치는 강력했으며 때로는 잔혹할 만큼 단호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을 혁파했고 제도와 법을 재정비했으며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형제들과 다시 갈등을 겪었고 또 다른 피해 사건들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결단이 조선을 단단한 왕조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권력 장악이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다. 그는 문관과 무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왕실과 관료 체계를 정돈하며 나라의 행정군사 법률을 균형 있게 조정했다. 이 체제는 이후 세종시대로 이어지며 조선이 꽃 피우는 토대가 된다. 한밤에 홀로 서재에 앉은 태종은 가끔 전장을 떠올렸다. 왕자의 난의 함성, 피가 튄 돌바닥, 쓰러져간 이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왕좌를 만들었지만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왕이 되는 길이 영광이 아니라 책임임을,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종의 즉위는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피로 시작된 개국의 혼란은 그의 결단으로 정리되었고 조선은 비로소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세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조선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씨앗은 이날 태종이 왕좌에 오른 바로 그 순간 심어졌다.
조선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피로써 길을 연 한 사내가 서 있었다. 태종은 왕좌에 올랐지만 그 왕좌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피로 길을 열었고 결단으로 나라를 다듬었으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채 조선을 다시 세웠다. 그에게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을 쥐는 일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나라를 붙잡는 일, 그리고 스스로도 끝없는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칼을 들었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태종은 조선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었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군주로 남았다. 조선의 역사는 그를 때로는 잔혹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진 냉철한 군주로 기억한다. 그가 만들어낸 질서와 제도 그리고 결단은 앞으로 조선이 겪게 될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나라를 버티게 하는 근간이 된다. 왕자의 난으로 시작된 피해 게임은 이렇게 막을 내렸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사내 이방원.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왕좌를 열었고 그 왕좌 위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 이것이 피로 쓰인 조선의 이야기,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남자. 이방원의 이야기이다. AI 타임 스토리는 앞으로도 역사의 순간들을 다시 살피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타임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